A하고 X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찬민이는 그저께 뭐 했어? 그저께 무슨 일 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사고 쳤어? 찬민아, 그저께 했던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다시 보시고 오늘 것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수학원이 끝나는 것 같아요. A하고 S가 같이 있습니다. 혹시 찬민이 너 강훈이한테 물어봐서 숙제가 뭔지 물어봤었어? 네,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A1의 값은 1입니다. 근데 A하고 S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AS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AS가 뭐가 AS라고 그랬어? N값 대신에 N-를 대입해서 빼는 게 AS라고요? N값 대신에 N-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N-를 대입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기를 수열 AN의 값의 합의값이 SN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A1부터 AN까지 합이 SN이기 때문에 SN 빼기 SN-1의 값이 누구죠? SN 빼기 SN-1이 누구라고요? SN에서 SN-를 빼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연습이 안 된 모양입니다. 좀 더 친절함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수열 AN의 합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녀석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N-1번장 더하기 N번장이죠? SN-를 의미하는 거는 첫 번장부터 N-1번장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두 녀석을 빼게 되면은 좌변끼리 빼게 되면 우변의 값을 뺐을 때가 AN이야? SN 빼기 SN-는 AN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열은 EN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의값을 SN이라고 지칭한다면 SN의 값은 EA1, 4A2, 6A3 이런 거겠죠? 이것들의 합이 N-1번장의 값은 2 곱하기 N-1, N-1번장을 쓰고 있습니다. 2 곱하기 N-1 AN-1 마지막 N 대입한게 EN, AN입니다. SN-1의 값은 N-1번장까지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N-1번장까지 합인가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고 지칭하냐에 따라서 AN의 합의값을 이거의 합의값을 SN이라고 지칭한 문제도 있고 조금 나중에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합의값을 SN이라고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SN 빼기 SN-1의 값이 누구겠어요? 다 지워지고 누가 남냐고요? SN 빼기 SN-1은 AN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SN 빼기 SN-1은 N번장까지 합해서 N-1번장까지 뺀 녀석은 일반항이 나온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일반항이고 얘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SN 빼기 SN-의 값은 일반항의 값이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AN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좌변끼리 뺐더니 SN 빼기 SN-의 값 AN이고요. 그리고 AN이 위에 있었고 AN-이 밑에 있었습니다. 우변값을 빼면 뭐가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EAN, AN-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몇 번 정도 성립한다고요? SN에서 SN-을 뺀 건 두 번 정도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는 게 뭐부터 성립하는 거냐면 1 대입한 거, 자, 2 대입하게 되면 누군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 대입하게 되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조금 바꿔 쓴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이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건 1부터야? 쌤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싹 다 N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어. N값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은 2AN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AN 플러스 2인데 N값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N이 1 이상으로 둔갑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걸 쓴 겁니다. 못 알아볼까봐 파란색으로 쓴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양변 2로 나누기 하면 이게 지금 무슨 꼴의 점화식이야? 자, 양변 2로 나누기 하면 이게 무슨 꼴의 점화식이죠? 이거 2로 나누겠네. 잘못 나누겠네. 뭐라고요? 쌤이 이런 꼴의 점화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다고 지난 시간에?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AN 플러스 값이 P, AN 플러스 Q라고 매번 읽으면 귀찮으니까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고 얘기하겠다고? 6번 점화식? 반드시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 알파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파의 값은 무조건 1-P분의 Q로 구합니다. 자, 알파의 값 구하겠습니다. 알파가 누군데요? 알파가 누구냐고요? 이게 1-P분의 Q인가요? 그래서 알파는 2야? 그럼 쓸 때 어떻게 쓰자고?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로 쓰자고? 그럼 그렇게 쓰겠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2 P 곱하기 P의 값은 2분의 1이네? 이렇게까지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몇 번장이에요? 밑줄 친 게 몇 번장이냐고요? 밑줄 친 게 n번장이고 지금 밑줄 친 거 몇 번장이에요? n 플러스 1번장. n번장한테 2분을 곱해서 n 플러스 1번장이 됐으니까 공비의 값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내가 이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이 누군데요? 네, 초항은 항상 1 대입한 a1-2 여기다 1 대입한 게 초항이라고요?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A용 값을 문제가 줬을 겁니다. A용 값 확인하겠습니다. A용 값 1입니다. A용 값 1이기 때문에 1 대입하게 되면 요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n-1승이에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4번장이 궁금한데 n번장의 값이 지금 이게 n번장이에요? 4번장 알고 싶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2 빼기 8분의 1이죠? 그럼 답이 8분의 15가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최근에 수능 기출문제들은 다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냐면 공식화 시킨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치를 최근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수능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야, 점화식 구했으면 an 플러스 1 값 2분의 1 an 플러스 1 구했으면 첫 번장의 값 1이니까 그냥 대입해. 두 번장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1이야. 다시 세 번장의 값은 2분의 1 곱한 다음에 1 더해야 돼. 2분의 1 곱했더니 4분의 3, 1 더했더니 네 번장의 값은 다시 2분의 1 곱한 8분의 7, 1 더했더니 8분의 이렇게 숫자를 차근차근 대입해서 푸는 게 최근 수능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22쪽에 5-2 맞게 들었어요? 네, 5-2번으로 갔습니다. 5-2번은 문제가 요구한 게 점화식이 있는데 이 점화식은 1, 2, 3, 4, 5번, 6번까지 지난 시간에 점화식 설명한 것 같은데 1, 2, 3, 4, 5, 6번 점화식 중에 몇 번 점화식이야? 1번 점화식 등차수열 점화식, 2번 점화식 등비수열 점화식, 3번 조화수열 점화식, 4번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진 점화식, 5번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진 점화식. 몇 번 점화식이야?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진 5번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n이라는 문자에 대한 식입니다. 이 녀석 정체가 fn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우리 이때 공식 알고 있잖아. 이때 an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어, 강훈아? an 플러스 1의 값이 an 곱하기 fn이면은 an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여기가 더하기였을 때는 A1, F1, F2, Fn-1까지 다 더하는 거고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A1부터 시작해서 다 곱하는 거야? 기억나세요?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이 점화식에서 n번장이 알고 싶습니다. n번장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장의 값 문제 1이라면서요. 그 다음 F1 값이 누군데요? F2는 누군데요?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자고 그랬어요, 방금? n-1까지 대입하자고요? 그랬더니 다 소거되고 누가 남아?
이 값이 18분의 1 나오도록 하는 K값 구하라며. 18분의 1 나오려면은 얘가 36분의 2라서 N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6-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2번은 중요한 문제야. 모의고사에서 이 설명, 한글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이 문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능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면이 있어. 평면 종이야. 종이 위에 두 개의 선이 있어. 두 개의 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아. 평면 위에는 두 개의 선이 평행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야? 두 선은 만나야 돼. 평면 위에 선들은 서로 만나야 돼. 선과 선은 무조건 만나야 돼.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선은 만나야 돼. 근데 어느 세 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며. 그 말의 말기는 이런 말기입니다. 자, 우린 교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선이 한 개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선이 한 개 있으면 교점의 개수는 빵개라고요? 선이 두 개 있으면 교점의 개수 몇 개인데? 기존의 선한테 새로운 선을 그을 때 교점이 반드시 발생하도록 선을 그으세요라는 얘기야. 빨간색의 의미는 새로운 선을 그어줄 때 기존의 선과 반드시 교점이 발생하게끔 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의 개수는 한 개인가요? 선이 3개 있을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빨간색 네모를 만족하려면 세 번째 선을 그려야 되잖아 지금. 세 번째 선을 그릴 때 반드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기존의 두 선과는 반드시 만나야 돼. 세 번째 선을 그릴 때는 이 점 좌표를 지나지 않는 선을 그려야 돼. 그러면서 기존의 두 선과 만나는 선을 그려야 돼. 그럼 교점 개수 몇 개 있어요? 네 번째, 지금 기존의 선이 3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3개의 선에 교점들이 3개 있었는데 지금 그리려는 네 번째 선은 기존의 교점들은 지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3개의 선과 만나야 돼. 무조건.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교점 개수 몇 개예요? 빨간색 네모의 의미는 기존의 선들한테 새로운 선을 추가해서 그릴 때 반드시 기존의 교점들은 지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선들과는 무조건 만나게끔 그리셔야 됩니다. 쌤 말을 여러 차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괄 속에 입력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선을 어떻게 그리자고 했죠? 강훈아? 딱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새로운 선을 그릴 때 5번째 선을 그려야 되잖아 지금. 새로운 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어야 된다고 강훈아? 입출력에 문제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 지금 말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는데 현우야 어떻게 하자고? 기존의 선에다 어떻게 하자고? 교점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선들과는 교점이 발생하도록 그려야 된다고? 여기는 6개의 교점 좌표는 지나지 않으면서 이 6개 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기존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선이 있었나? 그 4선을 모두 지나는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교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럼 10개의 교점이 생기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건 7번째 거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7번째 거. 근데 여기서 증가한 건 몇 개 증가했는데? 1개 증가했고, 2개 증가했고, 3개 증가했고, 4개 증가했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 거 셀 수 있거든? 그 다음 건 몇 개겠어? 그 다음은 15개, 6번째냐? 그 다음 몇 개 증가하겠어? 그럼 21개겠네?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n 플러스 1번 짱의 값은 n번 짱보다 n개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세면서 이거 지금 10으로 바꿨는데 두 번 짱은 첫 번 짱보다 1이 커진 거 맞아? 세 번 짱의 값은 두 번 짱보다 2가 커진 거 맞아? 자, 이거를 지금 여기다 숫자를 열거한 녀석의 값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로 바꾸는 짓을 잘 하셔야지 100번장을 구하든 1000번장을 구하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7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세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70번째 거 구하라고 했으면 언제 세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꼴의 점화식이죠? 몇 번 점화식이야? 1번 등차수열, 2번 등비수열, 3번 조화수열, 4번 FN이 더해진 거, 5번 FN이 곱해진 거, 6번 P 플러스 Q꼴. 몇 번 점화식이야? 4번 점화식이에요? 4번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 플러스 fn인데 이때 an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현우 얘기해보세요. 그건 곱하기 fn이었을 때. 마지막에 누구라고요? 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필요한데 이걸 따르게 쓰는 방법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프린트에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에 있는지 알고 있어서? 참이 눈치챘어? 자, 시그마 K값은 1부터 n-1까지 fK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AN값은 첫 번째 값은 빵이라면서요. 시그마 K값은 1부터 n-1까지 fK 값이 요걸 지금 K라고 바꿔 쓰는 거죠? 그럼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n-1 곱하기 n인가요? 여기다 7대입 하라고요? 7대입 했습니다. 2분의 7 곱하기 6이어서 6 곱하기 7이어서 21인가요? 이 식을 얻어내야지 우린 100번장이 됐든 몇 번장이 됐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일일이 세가지고 구하는 거는 최근 추세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일일이 세서 구한다고 한다면 우린 개빡칠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공식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숙제 해오라고 했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7번 점화식 설명 안 했습니다. 마침 7번 점화식이 325쪽에 있거든? 자, 지금은 또 조금 어려운 걸 하려고 합니다. 점화식 파트는 내가 좀 자신 있는 파트야. 자, 지난 시간 6번 점화식까지 했고요. 오늘 지금 7번 점화식을 하려고 합니다. 7번 점화식은 PQR 3개 있는 점화식이야. 점화식은 PQR 3개가 있습니다. 6번 점화식은 PQ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이 빵인 것만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는 꼭 빵인 것만 출제되지 않고요. 수능에는 지금까지 이런 것도 나온 적은 있긴 있어. 근데 이 녀석은 빈칸측으로 출제했어. 왜냐면 이런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문제 유형이거든. 우리가 유일하게 공부하는 녀석은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요. 자, 합해서 빵인 것만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R 꼴의 점화식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거든. 그런데 이런 꼴의 점화식을 만날 때 반드시 할 일은 n 플러스 2번장 빼기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1번장 빼기 n번장 이거 쓰고 앞에는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의 값을 쓰기만 하면 돼. 이것만 쓸 줄 알면 이 문제는 거의 한 90% 하는 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한 건 다음에도 계속 주구장창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Q라고 하는 녀석 값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쓸 수 있는 건 이해되시나요? Q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P AM 플러스 2 여기는 Q 가운데 Q한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P 곱하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R 곱하기 AM 플러스 1 RAN까지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대입밖에 안 했으니까요. 앞에 건 P로 묶었습니다. P 곱하기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건 R로 묶었습니다. 2항에서 R로 묶었습니다. 그럼 왜 빨간색 밑줄의 값이 등장했는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되신 거 맞나요? 양변을 P로만 나누고 있으니까요. 꼴랑 Q값 대신에 대입해서 2항하고 정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먼저 구하려는 건 뭘 구하려고 하냐면 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수열의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총항이 누굴까요?
네, 항상 초항의 값은 1을 대입한 게 초항이라고요? 그럼 이 괄호친 이 수열은 n번짱이 요게 지금 n번짱 아니야? 얘는 몇 번짱이야? 근데 요게 n번짱이고 여기다 n 플러스를 대입한 요게 n 플러스 1번짱인데 p분의 r을 곱해야지 다함항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네. 공비의 값이 p분의 r인 거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게 또다시 무슨 꼴의 정화식이야?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나 a에밖에 이항 안 했거든? 자, 이게 지금 무슨 꼴의 정화식인가요? 몇 번 정화식일까요? n이란 문자로 표현된 식이 더해져 있나요? 그럼 이게 4번 정화식이네. 밑줄 친 거 자체가 fn이고. 아니, n이란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다고. 4번 정화식. 그때 a는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항 플러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fk라고 쓴다고? 밑줄의 값은 fn, 지금 쓰는 녀석의 값은 fk라고 쓰고 있나요? 요게 an입니다. 쌤이 지금 문자로만 얘기하니까 쉬운 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은 쉬워집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문제가 한 문제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은 3이고,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서 난 n번째 항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걸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문자로 푸니까 선생님 방금 문자로 얘기하니, 선생님 뭐 이렇게 빡세고 어려운 게 있어요? 제 대가리에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어요. 난 이런 거 못해요. 아닙니다. 문자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면은 족밥입니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은 3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n 플러스 2 빼기 3 an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an의 값이 빵이었을 때 일반 항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p의 값은 1, q의 값은 마이너스 3, r의 값은 2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없죠? 그럼 pqr 더한 녀석의 값 빵 맞아? 앞에 개수의 값인 pqr 더한 녀석은 빵이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런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2번장 빼기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n번째 항, 앞에는 누굴 쓴다고요?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를 쓴다고요? 앞에 쓴 숫자의 값은 2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의 값은 요 녀석은 초항이 누구라고? a2 빼기 a1 1, 2반 이게 초항이라고? 공비는 누구냐? 네, 공비는 n번장한테 2를 곱해야 다음항이 나오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두 번장 빼기 첫 번장을 주잖아. 두 번장 빼기 첫 번장의 값 이게 지금 2라고요? 그럼 2 곱하기 n-1을 쓰니까 이거 자체가 2의 n승인가요? 그렇다면은 네 번째 정화식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 이게 네 번째 정화식이네.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녀석. 요게 fn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장이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첫 번장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요 fn 값만 fk라고 바꿔서 대입하면 끝나요. 다 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첫 번장부터 n-1번장까지 n-1개 합을 구하는데 얘는 초항 2, 공비 2가 되는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항도 2가 되고 공비도 2가 되는 등비수열을 n-1개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의 값이 1이기 때문에 2의 n승 빼기 2인데 앞에 플러스를 있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번 점화식까지 했습니다. 8번 점화식. 8번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입니다. 8번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입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이거 분수 만났어. 선생님 An이 분모 있는데요? 분수의 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반드시 역수만 취하면 문제가 다 풀려. 분수꼴의 점화식 풀이 원칙은 무조건 역수입니다. 분수꼴의 점화식 풀이 원칙은 무조건 역수입니다. 이딴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은 역수만 취하면 끝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창빈아, 놀라운 집중력을 좀 가지면 안 되나요?
자, 좌변의 역수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우변 역수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양변 역수치했고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나. 이게 거의 다 한 거야, 이게. 근데 우변 값을 조금만 정리해보면은 2 플러스 AN분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번장이고 요게 n번장인데 2를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다고? 그럼 등차수열이잖아.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등차수열인 거네. 요게 지금 n번장한테 2를 더해야지 다음 항 n 플러스 1번장이 나오기 때문에 요 일반항의 값은 초항이 누구라고요? a1분의 1이 초항이야? a1분의 1, a1 1이니까요. 공차의 값 2가 되는 등차수열이라고요? 초항 더하기 n-1 공차를 이용해서 일반항 구했습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2n-1인가? 근데 난 an이 궁금하잖아. 역수치하면 되겠네. 좌변 역수치했더니 오른쪽은 2n-1분의 1이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첫 번째, 조화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화수열이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이 조화수열이죠? 지금 우리 그거 한 거야. 이거 지금 조화수열이었어. 얘가 지금 조화수열이야.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이니까. 아니면 두 번째,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P 플러스 Q꼴이 나오면은 그때 알아서 합시다.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6번 점화식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아마 나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학적 귀납법 중에서 쌤이 지금 8번까지는 이 책을 이용해서 8번까지 프린트해 있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9번 점화식, 10번 점화식도 있는데 지금 9번하고 10번 점화식을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9번 점화식과 10번 점화식은 아직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프린트에 9번 점화식이 뭐라고 써있나요? 지수꼴의 점화식이라고 써있냐? 얘 프린트 버렸냐? 왜? 이쁜 누나한테 주려고? 고3 누나 이거 좀 외고 시험 봐야 된대 라고 하면서 대시하려고? 자, 지수꼴의 점화식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0번 점화식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 네, 조폭의 점화식입니다. 자, 이건 우리만 그렇게 부릅니다. 딴 데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이 조폭의 점화식이라고 하던데요? 아, 나 이 새끼 비교육적인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한테 배우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폭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폭의 점화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폭들이 n파라고 하는 조폭 애들이 있습니다. n 플러스 1파라고 하는 조폭 새끼들이 있습니다. 2파 애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n파 애 새끼하고 n파 애하고 같이 있으면 평화로워. n 플러스 1파 애들하고 n 플러스 1파 애들끼리 같이 있으면 평화로워. 이러면 평화로워. 등호를 사이에 두고서 끼리끼리 있으면은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끼리만 있으니까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n파의 새끼하고 n 플러스 1파의 새끼하고 같이 있고 n파의 새끼하고 n 플러스 1파의 새끼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아, 전쟁이 여기서 피 터지고 지랄 났어 이제. 칼 놓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n파는 n파끼리,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있게끔 끼리끼리 몰려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조폭들은 피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연습해 봅시다. 그냥 즉석으로 문제 만들고 있습니다. 난 똑똑하니까요. 웃어야 될 포인트도 또 이 새끼들 웃질 않아. 언제 웃을 거야 이 새끼들아. 자, 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뭐라고 할까? 첫 번째 1이라고 할까? 자, 이거 가지고 AN 구하세요. N번장이 누군지 구해보세요. 라고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은 났어. 우변값은 N파의 새끼하고 N 플러스 1파의 새끼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피부림 났어 지금. 칼 놓고 막 총 쏘고 난리 난 거야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N파 니네는 N파끼리 다녀.
n 플러스 1파이들은 n 플러스 1파이들끼리 다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곱하기나 나누기를 통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까 지워버렸지만 아까 거 가지고 얘기할까? 야, 니네는 어떻게 하면 n파이들하고 n 플러스 1파이 새끼들이 같이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난 나누기 할 것 같은데? 난 이걸로 나누기 할 것 같은데? 나누기 하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n파이들은 n파이들끼리, n 플러스 1파이들은 n 플러스 1파이들끼리 어떤 짓을 할지는 니네가 문제마다 니네가 판단해야 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렇다면 선생님 방금 전에 썼던 녀석이 그럼 어떻게 하지? n파는 n파끼리,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같이 쓸 수 있지? 어떻게 하고 싶냐고. 아, 그러네. 2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하면 되겠네. 나누기 했더니 좌변값은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값은 2의 n 플러스 1승을 이거 나누기 하면은 2 하나 약분되니까 2의 n승분의 an으로 바뀌어? 오른쪽은 1이 되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무슨 수열이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요게 n번장이잖아. 이게 n 플러스 1번장이잖아. 아, 그럼 1 더하면 다음 게 나온다며.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네. 나 그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려고 해. 등차수열 n번장 구한 중이야. 초항은 항상 1대2 관계 초항이라고? 초항이 누구야? 2분의 1? 초항은 2분의 1입니다. 공차는 누구야? 아, 1 더해야지 다음 거 나온다며. 공차의 값 1이에요? 끝났네. 우변 정리했더니 n 빼기 2분의 1이 우변 값입니다. 그럼 나는 an이 궁금합니다. an 누군데요? 양대 2n승만 곱하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조폭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조폭은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있습니다. 두 파는 등호를 사이에 두고 지네끼리 같은 파애들끼리 모여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맞다. 선생님이 전쟁 난다고 했는데 기억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유일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화식은 지수꼴의 점화식만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은 다 배웠잖아. 지금 설명해도 되잖아. 선생님 지수꼴의 점화식만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지수꼴의 점화식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면은 수능에서 또는 학교 시험에 다루는 모든 점화식은 100% 다 하는 겁니다. 자, 지수꼴의 점화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는 여기는 제곱이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점화식은 an 플러스만 있었지 an 제곱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있는 점화식을 만나면 반드시 아까 분수꼴의 점화식은 뭐라 그랬어? 네, 분수꼴의 점화식은 역수를 취하라고 했어? 지수꼴의 점화식은 반드시 양변에 록을 취합니다. 양변에 록을 취합니다. 록을 취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지? 왼쪽과 오른쪽에 록을 다 달아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간 미세 값은 문제마다 적절한 미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미세값이 11로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지? 미세 10인 거 안 써도 되는 거잖아. 미세값이 11로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꼴의 점화식이야? 요게 n 플러스 1번장인 것 같고 요게 n번장인 것 같고 무슨 꼴의 점화식이냐고. 근데 이건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야. 그런데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 요 새끼가. 나 그지 같네. 로그1하고 지랄이야. PQ의 값은 어차피 알파 구하려면 1-P분의 Q로 해야 되잖아. 근데 로그가 나오면 산수가 불편해 보여. 이렇게 푸는 애들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세모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 미세값이 몇인 로그를 달면 로그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미세값이 3인 로그를 달아주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면서 니네가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그 3의 3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이제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입니다. 로그 3의 AN 플러스 1의 값이 2 곱하기 로그 3의 AN 플러스 1이어서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입니다.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이니까 알파의 값을 구할 겁니다. 알파의 값은 1-P분의 Q입니다. 알파가 누군데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인가요? 좀만 더 해봅시다. 로그 3의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빼기 알파까지 썼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네, 이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이게 n번장이고요. 이게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공비는 2입니다. 초항의 값은 가정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초항의 값은 3이라고 할래? 초항을 3이라고 한다면 지금 초항의 값이 로그 3의 A1 플러스 1 이게 초항이고 공비의 값 2가 된 등비수열이라고요? 근데 A1 값이 3이기 때문에 창빈아 A1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라고 밑줄의 값이 그럼 이거 2의 n승인 거네? 이항했습니다. 로그 3의 an의 값은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an 값이 누구라고요? 3의 2의 n승 마이너스 1승이라고요? 자, 선생님 지금 당신들한테 설명할 모든 점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다 끝납니다. 수학원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용어적인 차이를 니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02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앞에 01이 뭐였는지 기억나? 이건 지금 02잖아. 앞에 챕터가 수열의 귀납적 정이었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오늘 수업 시간에도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점화식이라고? 점화식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으로서의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는 건데 그런 용어 자체는 별로 요 귀납적 정의를 활용한다는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니네가 학교 시험 볼 때 실은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이 문제를 한 주씩 꼬박꼬박 서술형 출제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서술형 출제해서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서 쓰도록 유도해 줘야지만 대학교 시험이. 그럼 시험에서 그 한 문제를 맞추려고 니네는 3문제, 4문제, 5문제 연습할 거 아니야. 근데 이놈 새끼들이 채점하기 졸라 귀찮아 절대 출제 안 해.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출제하는 순간 애들은 다 다르게 쓸 거란 말이야. 다 읽어봐야 되거든. 얼마나 개귀찮아. 니네는 한 명씩 문제를 풀지만 채점하는 선생은 수백 명 걸 같이 채점해야 되잖아. 읽는 게 귀찮아서 출제를 안 해.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알아야지 수리논술을 시험 볼 수 있어. 수리논술 시험 볼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경우가 빈번해.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매우 중요해. 다만 학교 시험에서 놓고 보자면 중요하지 않고 대학 가기 위해서 따로 학교별로 시험 보는 수리논술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 중요한 편입니다. 선생님은 보통 도미노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도미노, 두 번째 도미노, 세 번째 도미노 이런 도미노가 있습니다. 내가 n번째 도미노,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있고요. 엄청 많은 도미노가 있습니다. 이 많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돼. 두 번째부터 쓰러뜨리면 두 번째 이유는 쓰러질 건데 첫 번째 거 안 쓰러질 거잖아. 뭐 10번째 것부터 건들면 10번째부터 쓰러지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안 쓰러지는 거잖아. 첫 번째 도미노부터 쓰러뜨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도미노를 쌓을 당시에 앞에 게 쓰러지면은 뒤에 게 쓰러지도록 간격을 유지해야 돼. n번째 게 쓰러지면은 n 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지도록 간격을 유지하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간격을 유지하며 쌓아야 돼.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도미노를 건드렸을 때 1번 도미노 건드렸을 때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겠네.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를 일반적으로 명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하거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어. 도미노랑 똑같아. n값한테 모든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첫 번째 도미노부터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만족해야 되는 건 뭘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도미노 쓰러뜨려야 돼. 첫 번째 1대2 관계 성립해야 돼. n번째 거하고 n 플러스 1번째 게 앞에 거 건들면 뒤에 게 쓰러지도록 간격을 유지하면서 쌓아야 되는 것처럼 n번째 게 성립하면은 n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우린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해. 내 말 지금 납득되시나요?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고 얘기하려면 첫 번째 거 쓰러뜨려야 되는 거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쌓아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겁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하려면 첫 번째 명제가 참여해야 되고요. 앞에 명제가 참이었을 때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언급해주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이 끝납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자연수의 총합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n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 자연수의 총합의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인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증명은 첫 번째 끝에 거,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더한 녀석들이 2분의 n쌍이 있다고 해서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라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이 기억입니다. 자, 저 명제를 기억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n값 1이었을 때 좌변이 누구야? 우변부터 할까? 우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변은 누구야? 1이야? 그럼 좌변은 누구야?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1 대입했을 때 n값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가 마지막 1이잖아. 그 1이 나올 때까지만 더하라는 게 점점점의 의미거든. 1이 나올 때까지만 더하세요. 좌변값은 1입니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기억이라는 식은 성립하는 식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 건드렸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n값이 k였을 때라고 하려고 합니다. n값이 k였을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왜? 앞에 거 도미노 쓰러뜨렸을 때 그 뒤에 게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자, k번째 게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즉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말은 k번째 게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k번째 게 성립한다면 난 지금 뭘 보여줄 계획이야?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거 보여줄 계획이야. 그럼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어떤 도미노인지 알아야 되겠네. k 플러스 1번째 건 이게 지금 k 플러스 1번째 거겠네. 요게 지금 k 플러스 1번째 건가요?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나는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것만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 명제는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k까지 더해져 있는데 얘는 하나 더 있냐? 그래서 k번째 게 성립한다면 성립한다 보통 여기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k번째 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씁니다. k번째 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지금 성립하는 식인 건데 이 성립하는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값을 더할 생각입니다. 그럼 k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좌변값은 1 플러스 2 플러스 쭉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일 거고요. 우변값은 2분의 k 플러스 1한테 지금 더한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을 더했다고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써도 돼, 여기다가?
그럼 통분하게 되면 2분의 누군데요? K 플러스를 묶었더니 앞에서 남는 건 K, 뒤에서 남는 건 2인가요? 그럼 나 지금 파란색 보여준 거 아니야? 양변에 꼴랑 K 플러스만 더해가지고 지금 이 파란색 보여줬잖아. 파란색은 몇 번째 거라고? 파란색으로 쓴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번째 거야? K 플러스 1번째였을 때 기억이 성립하는 거네? 아, 이게 여기다 K 플러스, 기억한테 K 플러스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점이 이거잖아. K번째 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하는 상황이네. 첫 번째 도민도도 건드렸네.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저 기억이 있는 식은 성립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다. 이런 증명 방법을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 지금 예제 문제, 필수 예제 문제 풀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최초의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약속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 게 쓰러지면 뒤에 게 쓰러진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첫 번째 자연수를 대입해서 성립하고 K번째 게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상황은 지금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1대 2반계 명제가 참이고 4대 2반계 명제가 참이래. 그런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는 요 상황만 만족하고 있대. 자, 처음은 P1의 값이 참이래. P4의 값도 참이라네. 그럼 참이란 글자 빼고 그냥 참인 건 P1, P4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것들 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번째 게 참이면 2K 플러스 1번째 게 참이란 얘기야? 그럼 첫 번째 게 참이면 누가 참이란 얘기야? 그럼 P3이 참이면 누가 참이란 얘기야? P7이 참이면 누가 참이야? 이런 식으로 한없이 나가겠네? 하지만 P4부터 출발하면 누가 참이야? P9가 참이면 P19가 참이면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 그런데 문제에 물어본 질문은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 60부터 한 80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참인 거 찾으세요. 이거냐? 얘는 왜 안 돼? 얘는 이 중에 없나? 다 써기는 좀 귀찮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쓸까? P15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31 참이면 63이 참이면 없네? 그치? 여기 있는 것 중엔 더 이상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명제에다 대입해가지고 참인 걸 골라내세요. 이것도 좀 꼬아서 출제하면 꽤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꼬아서 출제하는 문제가 정말 감회 폭나듯 어쩌다 한번 수천 문제 풀면 한번 등장할까 말까 합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꼬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싹 다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챕터를 배우는 목적은 방금 전에 필수 예제 1번 문제가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수학적 귀납법을 몰라도 중학생한테 풀라고 해도 다 맞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들은 보통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교과서도 그렇고 참고서도 그렇고 방정식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그 다음은 부동식을 증명하세요. 그 다음은 말로 설명하는 뭐 2의 배수, 3의 배수, 뭐 5의 배수 뭐 이런 것들 말로 설명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들로 구성하거든. 먼저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게 11번 공식 아니야? 시그마 11번 프린트에 준 공식? 11번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의 값 어떻게 하라고? 분자에는 요 n을 쓰고 분모에는 하나 큰 거 쓰라고? 지금 그거에도 증명하라고 하는데? 부분분수 만들어 증명하는 거 아니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대입해?
네, 여기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대입합니다. 만약에 4보다 같은 거에 대해 증명하라고 한다면 최초의 자연수의 값은 4입니다. 그때는 4부터 대입합니다. 지금은 최초의 자연수의 값 1입니다. 1부터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가 친절하게 기억이라고 얘기했네? 자, n값 1이었을 때 좌변이 누구라고요? 좌변은 2분의 1 나올 때까지만 쓰는 거니까 우변값은 누군데요? 그래서 n값 1이었을 때 기억은 성립하는 식인가요? 자, 최초의 도미노는 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유투한 도미노가 쓰러지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K번째 게 쓰러진다면 K 플러스 1번째 것도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N이라는 값이 K였을 때 결국은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쭉 다 곱해가지고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이 K 플러스 1분의 K라고 하는 이게 기억이죠. 기억의 K 대입한 거.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일단 가정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몇 번째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문제를 푸는 우리는 적어도 K 플러스 1번째 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거든. 한쪽 구석에다 써놓을 겁니다. K 플러스 1번째 녀석의 값은 이게 지금 K 플러스 1번째 건가? 요게 K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이네. K 플러스 1번째 거의 우변값은 이게 K 플러스 1번째 거의 우변이에요? 나의 목적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K번째 게 성립한다면 여기 파란색으로 쓴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차이가 나? 이거 하나 차이나? 그래서 뭐 하자고요? 양변에 더하자고요?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곱할 겁니다.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값은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우변값은 원래는 K 플러스 1분의 K였는데 거기다 지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거 더해주자고. 자,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했더니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분모인데 여기다 뭐 곱해야 돼? K 플러스 2 곱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니까 K제곱 플러스 2K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 제곱인가요? 그리고 약분했습니다. 그럼 이거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촌스럽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촌스럽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왜? 니네만 수학적으로 모자라니까 니네만 알아먹으면 돼. 니네만 알아먹기에 따로 쓴 거고 수학자들은 이런 것까지 쓰지 않습니다. 니네가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어떤 과정으로 니네가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쓸 거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되겠다. n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한다고 쓰면 되겠네. 이게 K번째, 1번째 식이니까. 맞아요? 이제 뭐만 마무리하면 돼?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억이 성립하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머릿속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방금 전의 문제는 방정식을 증명했다면 지금은 부등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방정식은 실은 어려워하는 애들 없습니다. 방정식은 배우면 배우는 모든 애들이 배우자마자 즉시 잘합니다. 부등식이 문제입니다. 부등식은 배워도 대가리가 잘못 작동합니다. 자, 쌤은 이걸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A보다 B가 커. 근데 쌤은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 나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결론 맺고 싶어. 어떤 말만 추가되면은 요걸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까?
여기 뭐가 추가되면 이걸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중간에 추가돼야 될 말은 요거 하나만 추가되면 돼? 맞아? 이거 하나만 추가되면 나는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된 거 맞죠?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나는 A가 B보다 큰 거 알고 있는데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만 중간에 하면 돼. 근데 B가 C보다 크다는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냐? 맞아요? 난 중간에 이런 말만 하면 돼. 이걸 못해서 부동식이 어렵다고 애들이 자꾸 얘기해. 하지만 이것만 할 줄 알면 이거 지금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자연수가 누구래? 최초의 자연수 n값이 누구래? 그래서 나는 2부터 대입합니다. n값이 2였을 때는 좌변값은 1 플러스 뭐? n값한테만 2 대입하는 거죠? h한테 대입한 게 아닙니다. h는 단지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변값은 누군데요? 둘 중에 왼쪽이 큰 거 알아야 되네? 얼만큼 큰데? 근데 왼쪽에 h제곱만큼 크네. h의 양수니까. 따라서 기억은 성립하는 거 맞아? 부동식이? 좌변이 더 큽니다. 인치할 일은 뭐 대입하자고요? n값한테 k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k 대입했더니 1 플러스 h의 k승이 1 플러스 kh보다 큰 거 맞아요? 이 녀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뭘 보여주자고? 뭐 보여주자고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여줘야 돼? 문제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만 한쪽 귀퉁이에다 쓸 겁니다. 난 이걸 보여줄 거야. 그런데 여기 왼쪽 거하고 여기 왼쪽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차이야 이게? 똑같이 만들려면 양변에 무슨 짓을 해야 돼? 뭐? 네,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요? 양변 1 플러스 h의 값을 곱하면 좌변값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되고 우변값은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애들이 못하는 게 뭘 못하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A가 B보다 클 때 A가 C보다 크다고 결론 맺으려면 B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 누가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 이 녀석의 값이 A야. 아니다, 잘못 얘기했네. 이 녀석의 값이 지금 A다. 요게 B야. 이거 A지. 뭐 C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얘기하자고 지금? 중간에 무슨 말을 추가하자고?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 하자고? 근데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B 빼기 C 하려고 지금. 나 지금 하는 거는 B 빼기 C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단지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의 값이 B 맞아? C의 값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H가 C 맞아? 이것만 양수라고 얘기하면 끝나. 이것만 양수라고 얘기하면 B가 C보다 큰 거니까. 뭐 부원 설명 할 필요도 없어. 자, 빼고 있습니다. 1 지워지고 KH도 지워지는 것 같고 H도 지워지나? 누가 남아? K의 값은 자연수잖아. H는 양수잖아.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된 거 맞아요? 그럼 이제 파란색 필요 없어.
파란색을 다시 쓸 필요도 없어. 여기까지만 쓰면 보는 사람은 다 알아먹어. 물론 더 쓴다고 나쁜 건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상관없다고. 안 써도 다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n이라는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해요. 따라서 n값이 누구일 때 n값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기억이 성립한다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세 문제 풀어준 동안 다 라인을 맞췄었는데 라인을 맞춰 쓰는 것도 중요해요. 이 라인은 세 개의 공통으로 맞춰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배수 여쭈여쭈 이런 문제를 안 하던데 이 책이? 자, 이제 수학은 진도 나갈 건 다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풀어온 다음에 일요일날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의를 펴보세요.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할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면 3개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3개의 명제가 참이었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면은 질집합의 포함관계는 다음과 같죠?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질집합의 포함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녀석을 적절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P의 값도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된다는 말은 P 속의 것도 P 밖의 것도 Q에 포함된다는 표현은 Q가 뭐라는 얘기야? 현우야, Q가 뭐였을 때 이게 가능해? 네, Q 자체가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아니고서는 P 속의 것, P 밖의 것 모두 Q에 들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래 여집합이 P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아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고 P라는 집합도 들어있다고? 그때 문제가 제일 첫 번째, P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전체 집합에 들어가고 첫 번째 기억은 참이죠. 두 번째, R에서 P의 여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냐고?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의 여집합과 P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포함 관계는 참미나 쌤 설명과 시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좀 걱정되네요. 좌변의 여집합 달아주고 우변의 여집합 달아주면 포함 관계는 뒤집어요? 그럼 질문이 만약에 P의 여집합에서 R을 뺀 녀석을 물어봤다면 현우는 뭐라고 답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뺐어 지금? 반대로 뺀 거 아니야? 공집합 안 나올 것 같은데? R이 지금 여기죠?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가 R인가요? 맞아요? 이 중에 누굴 제거하라고요? P를 제거하라고요?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남기 때문에 공집합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 틀렸습니다. 세 번째 거는 R의 바깥쪽과 P의 바깥쪽을 합친 녀석의 값은 Q에 포함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Q는 전체 집합이잖아. 전체 집합이니까 그 어떤 녀석을 설명해도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오늘날 진도 나가고 싶은 거 다 나갔어. n값이 3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연수 AB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최초에 3을 갖다 대입한 명제가 참이고요. A 대입한 명제의 값도 참입니다. 그때 Pn 값이 참이면 Pn 플러스 B의 값도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 이상에 대해서 다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3 이상, 2 이상인 AB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P3의 값이 참이면 누가 참이야? P3 플러스 B의 값이 참이면 P3 플러스 2B도 참이야?
P3 플러스 3B도 참이고 이런 식으로 빛이 커지는 녀석은 다 참이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강훈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참일 겁니다. 그 다음 PA의 값이 참이면 또 누가 참이야? PA 플러스 B? PA 플러스 2B? PA 플러스 3B 이런 게 참이겠네. 그런데 괄호 속에 있는 숫자가 모든 자연수를 표현했으면 좋겠어. 3 이상의 모든 자연수를 표현해야 돼. 괄호 속의 숫자가. 그럴 수 있는 적절한 AB의 값을 결정하는 얘기인가? A라는 녀석의 값은 3 이상이야. A가 제일 작은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이면은 A가 3이면은 계속 3이 참이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은 거지. A가 3이면 위아래가 똑같으면 B의 값이 2 이상이기 때문에 B의 값이 설령 2여도 3, 5, 7 홀수만 참이 되지. 여러분 납득하셨나요? 강원아 선생님 지금 한 말 들었어? A가 3이고 B가 2가 되면은 위아래는 똑같은 건데 B의 값이 2가 되면은 3, 5, 7, 9 이런 것만 참이라고.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짝수가 빠지니까. 그렇다면 A의 값을 조정합시다. A의 값이 4라고 한다면 A가 4고 B의 값 2였을 때 조사해 보겠습니다. A가 4면은 3일 때 참, 5일 때 참, 7일 때 참, 9일 때 참, 11일 때 참 이렇게 될 거고 A가 4가 되면 2가 커졌으니까 6이야? 또 2가 커졌으니까 8이고? 이러면 되겠네. 그럼 A 값이 4가 되고 B가 2가 되면은 3, 4, 5, 6, 7, 8, 9, 10, 11, 12 다 참이네. 그런 A, B 값 2개 더해주세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직 안 푸신 분들은 같이 보세요. 333쪽에 3-2번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자연수의 값이 몇이라고요? 최초의 자연수가 5니까 제일 처음에 5부터 대입하고 있습니다. 5 대입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값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부동호가 성립합니다. 32가 25니까 이 부동호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K였을 때 K번째 게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보여줄 거는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줄 거지. K 플러스 1번째 게 누구야? 2의 K 플러스 1승. 오른쪽은 K 플러스 1 제곱이 시간태, 기억이라는 시간태 K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빈칸들, 가하고 나란 빈칸들은 K번째 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무슨 짓을 하자고요?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가의 자리에 2를 쓸 거고 가의 자리에 2를 쓸 건데 우변값 2K제곱이잖아. 그럼 상황은 요 녀석의 값이 가야, A야. 요게 A고 요 녀석의 값이 B야. 요게 A고 요게 C야. 난 무슨 얘기만 하면 돼?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하면 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중간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어. B의 값은 2K제곱인데 C의 값은 K 플러스 1제곱이야. 나의 바램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야. 된 거 맞으세요? K가 5 이상이면 2K제곱에서 K 플러스 1제곱을 빼야 되겠네. B 빼기 C. 그럼 2K제곱 빼기 K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맞네. B 빼기 C네 이거.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K-1제곱 마이너스 2여서 5 이상을 대입하면은 5 대입한 게 누구지? 16? 16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양수네. 제일 작은 5를 대입했을 때 양수니까 나머지 싹 다 양수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제곱의 값은 다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2K제곱의 값이 K 플러스 1제곱? 여기다 뭘 쓰라는 얘기야? 2분의 K 플러스 1제곱을 쓰라는 얘기인가? K제곱의 값은 그런가 본데 2분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고 쓰라는 모양인데 나가 누구였어? 다가 좀 찝찝한데? 다가 좀 찝찝한데? 가에 알맞은 건 숫자.
K 제곱의 값이므로 단 너무 억지스럽다.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었는데. 다가 마음에 안 든다. 다가. 문제가 너무 억지스러워. 너무 억지스러워. A가 누구예요? A가 2예요? FK 값이 누구야? K 플러스를 제곱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찝찝한 거는 지금 요 녀석의 값이 요게 너무 찝찝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었거든. 이 K제곱 빼기 K 플러스를 제곱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K제곱의 값이 K 플러스를 제곱보다 커서 K제곱의 값은 2분의 K 플러스를 제곱인데 이 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거든. 하지만 전개된 상황에 맞춰봤을 때는 요 녀석의 값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럼 3대 반계 누구야? 2대2 반계 9가 되고 2대2 했더니 2분의 9야? 느낌이 안 좋은데? 답이 2분의 81이라고 답 좀 확인해 보세요. 다의 값이 문제를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다가 누구래? 2K 플러스. 나 이 쌍놈식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선생님이 잘못 푼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이 너무 억지스러운 문제를 줄지 않을까요? 지금 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얘네들은 이 부분에서 얘기한 거야 지금. 야 이러니까 K제곱의 값은 2K 플러스보다 커라고 이제 억지스럽게 얘기했는데 논리적인 흐름상 K제곱 더하기 K제곱 두 개 더한 게 2K제곱인데 2K제곱의 값이 K 플러스를 제곱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다에 들어갈 녀석이 K 플러스를 제곱과 관련된 게 출제돼야 돼. 그러니까 쌤 생각엔 이 문제는 잘못 만든 거야 문제를 빈칸에. 논리적인 흐름에 벗어나 있어 지금. 아무튼 답은 문제가 여기 있는 녀석이 값 2K 플러스 1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좀 하자가 많습니다. 욕 처먹어야 돼 이 새끼들. 이 문제는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1쪽 2-1 이거 맞죠? 제곱수의 총합의 값에 대한 증명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엔 등식이 성립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세요. n값 1이었을 때 좌변값 1이고요. 우변값은 1대2였을 때 1입니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k였을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식인데 양변에 뭘 더하자고? 우리가 좀 보여줄 건 뭘 보여줄 계획이야 지금? k 플러스를 제곱이 있는 거 보여줄 생각이야?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변에 그래서 k 플러스를 제곱을 더할 생각입니다. 양변에 k 플러스를 제곱의 값을 더하게 되면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6분의 k 플러스로 묶어주려고요. 앞에서 남는 거는 요거 두 개 남죠. 2k제곱 플러스 k인가요? 뒤에서 남는 건 누가 남아? 더 남아. 네, 뒤에 남는 건 6k 플러스 6이 남죠? 네, 6분의 1로 통분했으니까요. 그럼 괄호수기 거 좀 계산한 녀석의 값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값이 누구야?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에요? 물론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다. 이게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인가요? 그래서 가하고 나의 값 구했습니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334쪽에 2번입니다. AB의 값은 양수값이고 2 이상에 대해서 최초의 함수입니다. 이를 갖다 대입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건 빈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봤습니다. n값이 k였을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k 플러스 1번째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걸 한쪽 구석에 쓰고 있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승의 값이 a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승 이걸 보여줄 계획입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자고요? 양변 a 플러스 b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좌변값에다 a 플러스 b를 곱했고요. 우변값에도 a 플러스 b를 곱하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물어봤다고요? 나는 이미 알잖아. 요거 나 아니야?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k 플러스 1승의 값이 a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승보다 크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지금 밑줄 친 녀석을 보여줌으로써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풀 필요도 없어 이거는. 이미 나를 알아. 하지만 구태여 궁금하다면 계산 좀만 해보겠습니다. a의 k승 플러스 b의 k승 a 플러스 b의 값을 전개해보면 a의 k 플러스 1승도 있고 b의 k 플러스 1승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누가 있어? a, b로 묶어주면 a의 마이너스 1승 b의 마이너스 1승 있어요? a의 k 마이너스 1승하고 b의 k 마이너스 1승 있나요? 근데 어차피 a, b의 값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이 양수인가요? 그래서 이 값은 a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승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중간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에 뭐가 써 있어야지 k 플러스 1번째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네요.